믿지 못하고 알기 어려운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유엔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 때 가장 인간적인 삶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냐. 계속 조사를 하는데 한국이 11위에서 13, 4위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에이? 그럼 우리가 지구상에서 세계 15번째 수준의 삶의 질이 유지되는 나라에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데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갖다 놓고 선택해 보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국에 살래? 그 나라 가서 살래? 아시아 53, 4개국에 딱 명단을 갖다 놓고 너 대한민국 포기하고 간다면 어디로 갈래? 중국 갈래? 베트남 갈래? 필리핀 갈래? 인도네시아 갈래? 캄보디아 갈래? 라오스 갈래? 카자흐스탄 갈래? 북한 갈래? 몽고 갈래? 어디 갈래? 어디 갈래? 50개국을 아무리 뒤져봐도 일본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 갈래? 다들 안 가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면 왜 안 가? 과거에 우리 젊은 시절에 제 친구들이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만 북미, 중미, 남미 쫙 거기도 43개국 정도가 있습니다. 너 갈래? 갈 수 있는 나라 두 나라 나와요. 어디 갈 수 있어요? 미국, 캐나다. 미국하고 캐나다. 너 멕시코 갈래? 너 베네수엘라 갈래? 너 니카라구아 갈래? 과테말라 갈래? 어디 갈래? 못 고릅니다. 과거에는 뭐 콜롬비아다, 예, 브라질이다 이민 갔습니다만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고 거기 가라 그러면은 죽이죠. 아프리카 56개국 중에서 갈 나라 있어요? 중동 국가에서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있어요? 벨라루스,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중동 유럽에서 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결국 스위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그 10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400~500년 전에 500년 전에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즐기고 500년 전부터 세계를 1400년대부터 세계를 돌던 애들 아니에요. 결국 500년, 600년 앞섰던 그 축적된 걔네들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 기록이 유엔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노르웨이, 네덜란드, 뭐 스웨덴, 스위스, 일본 빼고 나면은 거의 일치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마땅찮으면 떠나야 돼요. 가야 돼요. 갈 수 있는 데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우리는 500년, 600년 늦었지만 지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내걸고 위대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5, 60년 만에 이 기록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수많은 신생독립국이 나왔고 100여 개가 나왔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나왔는데 어느 나라가 감히 한국이 만든 이 길을 핍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사 5000년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대한민국 이후에 열린 지난 50년보다 더 빛나는 역사가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 가치의 구현이다, 민족주의의 실현이다, 뭐 한민족사의 그야말로 중흥이다, 부흥이다, 모든 수식어를 다 써도 전혀 틀리지 않고 걸맞지 않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록들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이렇게 쭉 보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뭐 오스트리아, 핀란드, 캐나다 쭉 내려가서 사우스 코리아가 20번째 있어요. 아니 아시아 국가가 유일하게 저 반열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도 인류사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 나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몇백 년의 늦어진 근대화를 이어받아서 뚫고 만들어낸 기록인 것입니다. 왜 재팬이 없어요? 우리가 더 앞서 있습니다. 중국의 1.5당제 비슷하게 해서 정권 교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여당 야당이 이렇게 바뀌는 예가 없습니다. 일본도 가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성공의 원인과 작동 메커니즘을 뭘로 봐야 되나?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은 없어요. 다만 현상은 분명해요. 이건 뭐 주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개의 통계로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지구상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1억 개가 되는지 8천만 개가 되는지. 인류가 가진 수억 개의 기업 중에서 이익률 1위는 어느 회사예요? 삼성이요. 네. 애플하고 거의 똑같아요. 대단하죠. 1년에 600억 불, 60조 원의 수익을, 이익을,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뭐 웬만한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감히 국가 전체적으로 갖다 부어도 안 됩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봤던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년 전에 장사치를 사람으로 봤습니까?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양반에서 가르쳤어요. 반말하라고. 시장에 가서 양반 자제가 6살짜리, 7살짜리가 아주머니, 할아버지가 물건 파는데 요거 얼마고? 그게 현실입니다. 춘향전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할 얘기는 해야지.
춘향전을 보면은 우리의 전근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문학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사회과학적으로 보니까 이몽룡이 춘향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는 글쎄요, 무슨 힘이었을까요? 권력이 있지. 능력을 구현했을까? 외모가 출중했을까? 알 수 없어요. 아니면 무슨 직업이 번듯했을까? 아니면 뭔가 농사를 잘 짓든 장사를 잘하든 뭔가 퍼포먼스, 뭔가 보여주는 게 많았을까?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아, 사또의 아들이구나.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 사또의 아들이라고 하는 힘이 대단한 힘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봉건적 힘입니다. 굳이 비하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 이몽룡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봉건적 힘입니다. 사또의 자제라고 하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2라운드에서 변사또가 춘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또라고 하는 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백성한테 잘했다거나 생산을 많이 했다거나 남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해주는 그런 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또, 그 사또의 힘이구나. 3라운드로 가면은 이 3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는 이몽룡이 춘향을 구해내는 장면입니다. 이몽룡이 구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사또에서 나와요. 더 큰 권력이구나. 1라운드도 사또 자제고 2라운드는 사또고 3라운드는 사또보다 큰 권력이에요. 감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봉건이구나. 이게 바로 조선의 전근대 현상이에요. 우리도 지금 싸우다가 보면 너 나이가 몇이야? 이게 바로 전근대. 계급이 뭐야? 부장이야, 이사야? 너 회사 생활 몇 년 했어? 이게 바로 전근대. 그 전근대에 아주 찌들었던 사회입니다. 퍼포먼스가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생산이 없어요. 무역이 없어요.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지배해요. 위로 가려고 해요. 완장 차려고 해요. 감투 쓰려고 해요. 왜? 지배하려고. 이게 전근대입니다. 이게 조선이에요. 이게 바로 북한의 북조선이에요. 우리의 517년의 조선이에요.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늦어진 근대로 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거를 뚫어낸 것이 바로 근대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 이것만 해도 우리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열등하다는 말은 못해요. 왜? 이 말을 하면은 맞아 죽어. 나는 그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민족성 때문은 아니야. 이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왜? 옛날에도 민족성 그대로. 그럼요. 동일한 민족인데 왜 100년 전 민족은 못했고 300년 전 민족은 못했고 500년 전 민족은 못했어요. 그럼 민족성이 아니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북한은 안 되고 왜 우리는 돼요? 그럼 민족성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주 유치한 방법이에요. 뭐 우수한 민족이 어떤 거죠. 정말 유치한 전근대적인 접근.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러나 항상 그래요? 북한도 새벽 걸고. 북한은 놀았어요? 베트남은 놀았어요?
캄보디아는 놀았어요? 인도 국민은 놀았어요? 100년 전 우리 민족은 놀았어요? 300년 전 우리 민족이 놀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우리 민족이에요. 언제? 50년 전, 100년 전. 그런데 안 됐어요.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정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16시간, 17시간 일했어요. 그 할머니, 외할머니 일한 거를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몇백 미터 가가지고 물 떠오고 아침에 새벽에 뒷산에 가서 갈비 긁어다가 풍부 돌려가지고 불 붙여서 눈물 나도록 그거를 보고 불면서 아침을 하고 밤새도록 길쌈하고 고추 따고 무슨 뭐 정말 불 하나 구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물 조금 한 동이 구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옷감 조금 구하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뀌질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18시간씩 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유가 열린 거예요. 이 자유가 열린 거예요. 자유가. 성공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자유가. 뭘로 바뀌었냐? 성공은 사또가 이몽룡의 아버지가 이몽룡의 암행어사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공의 기준은 남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느냐예요. 남에게 혜택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 만난 거, 성씨 좋은 거, 공무원인 거 아니에요. 이 자유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은 완벽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뭘로? 성공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존경받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재산을 만들고 싶어? 남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남에게 혜택을 주는 자가 성공하는 자예요. 물건을 잘 만들든 친절하든 무역을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주든 새로운 기술을 만들든 더 좋은 집을 짓든 생각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물건을 공급해 주든 남에게 혜택을 주는 자가 있으니 그 자가 성공하는 자고 그 자가 부자가 되는 자고 그 자가 존경받는 자. 이 기준이 바뀌면서 한국은 커다란 그 근면한 국민이 그 폐쇄적인 국민이 그 무역하지도 않던 국민이 그 장사도 못하게 하던 그 국민들이 완벽하게 삶을 스스로 알아서 자유의 영역 속에서 바꿔냅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얘기했던 자유민주적 질서가 열리면서 폐쇄가 개방으로 열리면서 지배 대신에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능력이 성공의 기준이 되면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음식을 먹을까? 점심에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뭘 사 먹을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음식점들이 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영화를 볼까?
영화 제작사들이 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드라마를 볼까? 드라마 제작사들이 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옷 만드는 회사들이 오늘도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고 그 경쟁이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자유가 열리니 선택이 열리니 그 선택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바로 근대 시장경제 자유민주 체제가 만들어내는 커다란 힘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그 영역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다, 인도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인도의 민주주의와 필리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척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이 가보지 못한 민주주의라고. 웬걸? 다 틀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봉건주의입니다. 카스트 제도, 계급 제도 그대로 있고 결혼의 98%는 부모가 만들어주고 계급을 넘어서는 결혼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필리핀도 대지주 제도가 있고 봉건적 귀족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토지 제도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바뀐 겁니다. 진정하게 자유주의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이 열린 것은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뭐 아프리카의 봄이다, 뭐 민중 시위가 있었다, 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다, 새로운 정치 체제가 이제 시작됐다. 100번, 200번 얘기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모로코가 바뀌냐? 알제리가 바뀌냐? 터키가 바뀌냐? 이집트가 바뀌냐? 필리핀이 바뀌냐? 태국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바탕에 그 자유 질서, 개방 질서, 선택 질서가 열리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사또를 지향하고 여전히 원수 갚기 위해서 과거 시험에 보고 여전히 사또 자제이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5.16) 이후에 펼쳐지는 1인당 GDP, GNI 변화를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변화를 다시 한번 일목요연에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98대 다른 나라들은 400, 300, 600, 230 했지만 지금 와보면은 그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이 다릅니다. 거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1인당 무역량에서 세계 5위입니다. 6대 무역국가이고 5대 지구상에서 230개 국가 중에서 무역을 많이 하는 5번째 나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무역을 못했습니다. 몇백 년간 무역을 못했습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는 거를 처벌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둬버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박연이나 베테브레나
하멜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무역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고 무엇이 더 효용을 가져오고 무엇이 더 삶을 더 두텁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가 끊임없이 파악이 되고 쓰고 선택하고 비교하고 하는 시스템이 한국에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갑바치, 장사꾼,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였어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업인들이 훈장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전에. 그러나 5.16 이후에 가장 삶의 가치에 사람들한테 존경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기업입니다. 무역 많이 하는 거예요. 가치 구조를 완전히 바꿔. 남이 소비자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고예요. 잘 살고 싶어? 남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해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계급장 달라고 하지 말고, 감투 달라고 하지 말고, 부모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뭐 조상 얘기하지 말고, 노동을 하든 물건을 만들든 무역을 하든 남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제공해. 어디서 계급 가지고 공무원 가지고 나이 가지고 성씨 가지고 부모 가지고 어디 석박사 가지고 어디서 조금 알량한 지식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건 자아도취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들이 드디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뭐 대장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시죠? 네. 전 세계에 석유 달러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몰릴 때 당시 1975년에 세계 최대 프로젝트를 주베일항을 세우는데 그 주베일 항공사를 정주영 회장이 맡아가지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울산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아까 암스테르담에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오듯이 이번에는 울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500m입니다. 이게 이 바지선 이 배들이 12대 거대한 배가 12척이에요. 12척이 500m 되는 거를 울산에서 아까 얘기했던 하멜이나 벨테브레가 왔던 길을 거꾸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저거를 25개를 만들어 세워서 새로운 세계 최대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그 현대중공업,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는 다 거기서 만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한국이 이거를 만든 거냐? 지금 화성, 기흥, 이천 반도체 공장을 가면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IT 산업, 이 정보사회의 모든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반도체들을 다 한국이 만든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 민족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었던 것인지를 믿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475회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에 성공한 것이 236개인데 그 236개의 쿠데타 중에서 유일하게 문명사를 바꾼 군사정변이 여기에서 있었으니 그 236개, 475개의 쿠데타에 475대 1의 확률로 문명사가 바뀝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5.16이 가져온 변화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백성에 대한 지배적 정치, 이건 전형적으로 조선의 정치입니다. 전형적으로 현재 북한의 정치입니다. 그 영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이나 인민들을 활용해서 동원해서 쥐어짜서 땀 흘리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취득을 해보겠다. 그게 바로 지배적 정치입니다. 신분구조적 생산을 소홀히 하고 과학기술을 의미 없게 만드는 허구적 당쟁과 신분, 타이틀, 계급, 감투, 완장, 지위, 지향적인 이 사회가 바뀌어 나갑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누가 중장까지 했대? 쏘가 누가 별 3개야? 누가 행정부 국장이야? 쏘아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선비 중심 사회에서 농, 공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대에서 이 공상이 얼마나 중요한 근대 유럽 문명을 뒤바꾸는 이 중심 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500년 쌓여있던 체제를 이거 중심으로 만든다는 게 몇십 년간에 될 일이 아니죠. 지금도 아닌데. 지금도 한국 사회의 취준생의 거의 60%, 55%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타이틀을 따겠다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60세까지 그냥 쉽게 먹고 놀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이틀 따고 직위 따고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한 번 그 타이틀을 따면 박사학위를 따든 공무원 직위를 따든 대기업에 한 번 들어가면 민노총처럼 그냥 60세까지 대충 먹고 살겠다는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깨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서유럽 사회, 미국 사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기업에 가면 9천만 원 받고 하청업체에 가면 3,200만 원 받습니까?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주려며 민노총. 그럼 30년 된 월급 받는 사람하고 들어온 지 6년 차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 똑같이 받아야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깨습니다. 83년에 64K D램, 73년에 제1고로 포항 개철 얘기입니다. 75년에 포니. 지금도 저게 문화재가 됐습니다만 포항의 제1고로 1973년에 용광로에서 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73년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용광로는 고로는 포항의 제1고로는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와서 보고 연수하고 갑니다. 이 철 경쟁력이 2차 산업 경쟁력을 완전히 바꾸고 반도체 기술이 3차 산업 정보사회를 완벽하게 바꿉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민주 체제의 또 다른 것은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만 이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덜란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멕시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국이나 스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반문명, 반자유체제의 거대한 물결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도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 싸움을 항상 해야 됩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20년 내에 30년 내에 끝날지 안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지켜내는 것만 가지고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 같은 나라가 세계 1위의 성장을 40년간 만들어냅니다. 세계적인 산업국가의 반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아시아의 유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싸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건설해야 됩니다. 확정이 내내 우리 구호는 싸우면서 건설하자입니다. 건설만 해가지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잘 싸웠는데 건설이 없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차별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 체제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싸워서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다른 나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숙명적으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나라는 문명사나 인류사의 최악의 체제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악독한 체제를 역사적으로나 문명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세계 꼴찌입니다. 언론자유 세계 꼴찌입니다. 종교자유 세계 꼴찌입니다. 실패국가 세계 1등입니다. 최악의 지도자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종교자유가 없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해외 못 갔습니까? 수학여행 못 갔습니까? 만주로 하와이로 이민 못 갔습니까? 다 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제시대보다도 훨씬 악독한 체제와 맞서 있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고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하고 싸우는 게 대단한데 지금 김정은의 목을 따는 게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민족사적으로? 문명사적으로? 지금 독립운동이 뭐냐? 지금 3.1운동이 뭐냐? 그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일제시대보다도 더 악독한 체제에 살고 있는 2,500만 우리 민족에게도 자유를 누리게 하고 민주주의를 누리게 하고 번영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들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해방투쟁입니다. 그거 외에는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3.1운동을 기립니까? 3.1 정신을 기립니까? 전체주의하고 싸우는 것이 3.1운동이지. 민주화 투쟁이 뭡니까? 2,500만의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민주화 투쟁이지 무슨 다른 민주화 투쟁이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 저격한 거는 민족사적으로 대단한 거고, 김일성이나 김정은의 심장을 겨누는 것이 이게 민족사적으로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존하는 위협과 문명의 유린, 민족의 유린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과거 무슨 위안부가 어떠니, 뭐 강제동원이 있었니, 뭐 노훈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계속해서 이쪽을 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현존하는 위협과 민족의 유린, 문명사의 파괴는 보고 그거를 해체시키고 극복하고 넘어설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여기를 보게 만들어지는 이 언론, 정치권, 학술, 엘리트들의 이 인식 틀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편 가치를 유린하는 겁니다. 민족을 파괴시키는 것을 방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보편 가치를 사랑하는 우리를 바보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한민국 그렇게 허접하지 않습니다. (5.16) 전에 있었던 현상이죠. 이승만 시대에 누가 민주주의를 달라고 했습니까?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8년 5월 10일) 선거, 50년 6.25 직전에 한 달 전에 1950년 5월 선거, 52년 전쟁 중에 선거 3번, 54년 선거, 56년 선거, 58년 선거, 60년 선거, 무려 건국하자마자 다른 나라들은 다 전체주의 독재, 일당 독재 갈 때 정당이 수백 개고 선거는 1년 반마다 선거가 있고 400만이 살상당하는 전쟁 중에도 서너 번의 선거가 있는데 누가 민주주의를 더 달라고 했습니까? 이승만 정부 내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미 깔려져 있는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48년 5월 10일부터 60년 3월 10일에서 다시 60년에 5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무려 16번의 선거가 계속 반복됩니다. 독립한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나라가 계속 선거, 수많은 정당이 오고 가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고 전쟁 중에도 3번의 선거를 합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10년, 15년간 선거 안 했을 겁니다. 접경지역 강원, 경기도 북부 선거 못했습니다. 원주 이남이 남쪽에서나 선거가 돼. 전쟁은 일어나고 100만 명씩 죽어나가는데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가 자유를 달라 그랬고 누가 민주주의를 달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못 살겠다고 그랬죠. 못 살겠다고. 우리도 근대화하자, 산업혁명하자, 번영국가 만들자 라고 일치단결한 것이죠. 그 민족적 열망을 받아서 60년대 5.16 이후의 시대가 열게 됩니다. 우리는 늦어진
전근대 단동건 조선적 사회를 극복하고 나아갔고 반전체주의 반공산의 길을 걸어야 됐고 산업화를 통한 번영의 시대, 민족 위상, 민족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됐고 그러면서도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경제 기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됐던 그런 사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태극기를 가지고 내건 70년의 역사, 5.16 이후에 50년의 역사입니다. 갈 길은 아직도 많고 멉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봉건이 다 극복된 것이 아닙니다. 전체주의가 다 극복된 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다 극복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한테 한국전쟁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얘기 아직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롯데가 중국한테 그렇게 유린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롯데한테 손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드 배치 시작도 못했습니다. 2기 들여와야 되는데 1기 하나 갖다 놓고 작동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격침됐는데 한미 간에 서해안에서 훈련하겠다고 항공모함 들여놓고 훈련하겠다고 했는데 훈련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왜 미사일을 무슨 핵무기 얘기하고 전술핵 얘기하고 핵개발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 미사일도 800km 이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갖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전술핵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핵미사일 아닌 일반 미사일도 800km를 못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해 보세요. 저기 이승만 사진도 있고 앞에서 5.16 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제를 얘기하고 질서를 얘기하는데 그 개인은 그 연장선상에서 지도자죠. 한국 사회에서 팔리고 있는 체게바라 티셔츠입니다. 뭐 수많은 종이 있습니다. 책도 수천 권이 있습니다. 체게바라가 대한민국한테 해준 게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신세졌습니까? 체게바라가 갔던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체게바라가 만든 모델이 있습니까? 있다면 실패 모델입니다. 베네수엘라나 쿠바나. 근데 우리 사회는 체게바라는 영웅이에요. 아직까지 이승만이나 박정희 티셔츠 입고 다닌다는 얘기는 좀 못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승만, 박정희 동상이 공개된 지역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국가 세금으로 학생들한테 체계바라 옷 입혀가지고 합창단이 만들고 있어요. 한국들은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교과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현실입니다. 역사 인식의 도착. 누가 어떻게 이 문명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고 대한민국 모델을 파괴하거나 부정하거나 허접하다라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존경의 대상이고 가치의 대상으로 열려있는 현실입니다. 갈 길이 매우 멉니다. 1, 2년만에 안 됩니다. 1, 20년만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로 가고 이 번영을 지속시키고 우리가 만든 70년 문명사가 더 90년, 100년 문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 넘어서야 됩니다. 다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쟁도 겪고 이 난리를 겪어서 왔는데 이 정도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국 그러면 우리 역량은 그거는 후진국가 내지는 중류국가밖에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섭니다. 다 극복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2048년 오는 게 19년이니까 한 20여 년 뒤에 대한민국 100년사를 기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확실하게 후배 세대들한테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